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어떤 추세에 이 가속도가 붙게 해주는 사건을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하죠. 요즘 이 모멘텀으로 가는 시장이다라는 말이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AI 교과서에서부터 미중 고위급 협상 이슈까지 정말 시장을 꿈틀대게 하는 다양한 이슈들이 오늘 많이 있었는데 오늘도 세 분의 경주마 기수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한번 진단을 해보죠.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최영동 대표님 요즘에 경주마의 알파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유, 그런. 정말 평소에는 의욕이 없는데 예. 질문하면 다 대답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별명에 대해서. 아유, 너무 부담스럽고요. 뭐 네.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말씀을 많이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또 모르는 부분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부장님이나 이사님 얘기 좀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상당히 의욕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를 하겠고요. 시장 분위기 이틀째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사님? 그동안에 이제 연초에 어떤 2차 전지와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HBM, 반도체 두 가지 핵심만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인데 최근 이런 종목들이 일부의 어떤 뭐 밸류에이션 부담감 이런 내용들 그리고 혹시 금리 인상할까 이런 대한 확인 과정에서 좀 밀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수혜주라든가 이런 종목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거든요. 오히려 매매하는 입장에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어떤 내러티브, 넘버스, 수치와 어떤 실적이 나오는 것들 확실한 것들이 끌고 왔기 때문에 좀 네. 편하게 매매했는데 지금은 한편으로 봐서는 과연 스토리만 있는 것들, 성장성 기대만 있는 것들, 수치는 나오지 않고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화려한 것 같지만 실제 매매해 보면 만만치 않다. 뭐 그런 시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헤어스타일이 자신감을 상징하는 것 같다라는 댓글이 하나 달렸고요. 예, 부장님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 이제 8월달에 조정이 나왔던 이유 중에 이제 그 잭슨홀 미팅 여기서 매파적인 파월에 대한 이런 걱정들이 있었고 네. 또 중국에 대한 리스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과연 잘 나올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무난하게 좀 넘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네.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표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08년 이후로 처음으로 뭐 거래세를 인하할 정도로 네. 지금 증시 부양 의지도 강한 것 같고요. 잭슨홀 밀티도 잘 무난했고 그냥 뭐 예상한 대로 그렇게 너무 매파적이지 않았다 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도 뭐 잘 나왔으니까 그런 뭐 시장 어떤 우려들은 다 벗어난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뭐 8월 달까지는 아직은 8월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 테마 장세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테마 종목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뭐 신성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오늘도 이제 관련된 뭐 교육주라든가 여러 가지 테마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는 아직 테마 장세는 끝나지 않았지만은 네. 9월달 들어가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장세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아까 봐서 그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넘을 수 있는 그 수치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좀 꾸리시는 게 앞으로 9월달 전략은 좋을 것 같습니다. 9월은 실적 장세로 간다. 이 얘기는 좀 이따가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우리 알파고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오늘 증시 좀 보시게 되면은 뭐 종목군들은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좀 현저하게 좀 적었었던 게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뭐 이번 주 들어서서는 이제 상승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비율 자체, 등락 비율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일단은 뭐 보기에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지수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아름답지는 않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크로 이슈가 다 지나갔어요. 엔비디아 실적 부분들도 넘어갔고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도 무난하게 지금 넘어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또 상무장관끼리 이제 고위급 회담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일단 매크로 변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되면 이제 지수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들인데 네. 그 변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서부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 쪽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강도를 좀 높여가느냐에 따라서 8월달 마무리와 이제 9월달로 넘어가는 시장 분위기를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군들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멘텀이 있는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중국 관련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이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좀 압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조금 재미가 없었던 종목군들, 특히 이제 미디어 관련 종목군들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네. 게임주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리바운딩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자동차
쪽 움직임들, 기아차, 현대차. 현재 지금 시장에서 별다른 얘기 없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같은 경우 기아차가 2%대 상승을 하면서 일단은 자동차 소부장들까지도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밸류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밸류가 조금 높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좀 수급이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빠져나왔던 수급 자체가 뭔가 이제 빈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빈집 공략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동안에 좀 낙폭이 좀 과했었던 종목군들로 좀 들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여전히 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다시 2,600을 넘어서서 뭐 2,700을 바라봅니다, 2,800을 바라봅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 에버리지를 좀 맞춰주려고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흐름들은 이번 주 정도까지는 계속 좀 흘러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창원 부장님이 이제 테마주가 여전히 가고는 있지만 예. 9월에는 이제 실적 장세다 이런 말씀 예. 주셨는데 뭐 사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쏠림 현상 이런 거, 테마주 쏠림 현상 이런 거 예, 예.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예,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 뭐 계속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퍼지는 현상 계속 이어진다고 보세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을 봐야 되는데 과연 이번 우리나라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실적이 더 좋아져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냐인데 지금 일단은 주가가 조정을 받는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이 2분기에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3분기에 대한 리바운딩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렇다고 되면 9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조심스럽게 좀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뭐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좀 앞에서 또 뒤에서 좀 해주시긴 하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3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리지 않는 이상 리바운딩이 될 수 있는 그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 3분기 들어서 가지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그나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빠진 상태여가지고 리바운딩에 대한 가능성들은 있지만 그 가능성들에 대한 부분들, 높이에 대한 부분들, 리바운딩이 되는 그 크기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9월달 초반까지는 약간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테마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종목 장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장선상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9월 초반까지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에 존재하지만 이제 요즘 시장이 특히 이제 정부 정책에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부 예산안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ABCD 첨단 산업에 4조 원을 투자한다. ABCD가 뭔가요? 정부가 이제 ABCD 사업에 뭐 4.4조 원 투자받는다는 건데 A가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AI고요. 네. B가 바이오, C가 사이버 보안, D가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가장 상승을 많이 한 배경들이 보면 바이오는 바이오인데 수치가 나오는 AI를 접목한 바이오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들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생성형 AI 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사이버 보안 이쪽도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이버 보안에도 자금 투자가 되고 그래서 어쩌면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 미래에 대한 먹거리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정부가 투자를 한다 쪽에서 이런 관련주가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자, 이런 점들은 또 하나의 어떤 향후의 주도주 테마에도 네.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 보입니다. 근데 정부가 뭘 한다고 했을 때 네. 그거를 뭐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을 시점도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왜 사람들이 요 예산안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육성한다는 이제 의지가 있고 그리고 가장 그 강력한 테마가 정부 정책 테마입니다. 사실은. 예, 그게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오늘 보면은 사이버 보안 관련 종목들도 그 뭐 상한가도 나오고 네. 그래서 그 관련 종목 움직였고 바이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오늘 뭐 한 23%까지 급등한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네. 시가총액 2조가 넘어가는데도 한 5% 6%씩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해서 정부 관련 종목들도 그렇고 인공지능 AI 관련 종목들도 상한가가 좀 많이 나와. 것도 있어서 네. 확실히 이제 정부 정책 테마는 확실히 테마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테마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오늘 여실히 보여졌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ABCD가 다 이 테마 상위를 오르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었는데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았던 건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거든요.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강력한 테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과서에 AI가 들어간다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학생 저희도 이제 수업을 받았지만 거의 네. 교과서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디지털화를 시켜서 소위 뭐 책가방을 가지지 않고서라도 학교를 간다 그런 내용들인데 네.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이제 디지털로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 안에 디지털 안에서 어떤 이제 모델이 나오겠죠. 모델이 나와서 IM 텀이라고 하게 되면 학생들이 따라서 할 경우에 정확하게 이제 원어민 발음하고 규정을 해준다거나 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화를 시켜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향후 예상되는 장점으로는 학생마다 교사를 또 대신해서 이 학생들이 과연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그거를 충분히 커버할 수도 있다. AI 튜터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도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 우려되는 점들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했는데 네. 옛날에 이제 수학에 대한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교수님한테 질문하면 나는 한 달 동안 연구했는데 자네는 얼마나 고민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런 뭐 디지털 AI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쉽게 학생들이 고민하기도 전에 어느 정도 답을 준다. 그런 점도 과연 이런 점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점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첨단 그런 효과 기대감들, 뭐 비용이 많이 들는 단점이 있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게 되면 그런 점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좀 관심을 네. 모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급등세를 보이는 그런 네. 모습을 연출했죠. 그런 학생들의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까지도 AI가 잘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애니 능률, 비상교육 이런 교육 관련주들도 뭐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예. 여기에 AI 기술 같은 걸 접목시키는 걸 우리가 에듀테크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보니까 에듀테크 기업이 뭐 구글, 네이버, KT 예. 이런 데도 에듀테크 기업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소부장으로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부문별 운영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네. 그쪽에서에 대한 이제 부각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뭐 말씀하셨던 이제 에듀테크라는 부분들이 사실 뭐 일부 종목군들을 찾아보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너무 큰 개념으로 접근을 시장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좀 뛰어 올라오는 모습들이 지금 한데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새롭게 부각이 됐었던 이슈들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번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고 요거에 대한 이제 작은 부분들에 대한 집행 부분들이 좀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뭐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무언가 이제 산업에 대한 성장들보다는 뭐 개별 좀 마이크로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다 보니까 네. 주가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뭐 지금과 같이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크게 뭔가 선호되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상방으로서에 대한 전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의 시장의 자금 자체는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근데 것 뭐 같고요. 그 셀바스 AI 이런 것도 뭐 디지털 교과서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까 셀바스 그 AI. 유명한 셀바스 AI가. 그렇습니다. 근데 AI 교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다면 예, 예, 이걸 예.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디를 어떻게 좀 봐야 돼요? 일단 뭐 셀바스 AI도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다음에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AI 관련 쪽에서 마음 AI가 1시 반부터 해가지고 또 상한가로 좀 들어가는 마음 모습을 좀 AI.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군들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디테일하게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마 이제 시장에서 운영을 좀 하시다 보면은 아마 관련된 내용들이 모우죽순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이 종목이 이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네. 뭐 짧게나마라도 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네.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계획서로 보게 되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시면서 트레이딩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다만 좀 주의해서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연계성이 있긴 있겠지만 그 비중 자체가 굉장히 좀 적은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움직였다가 또 오후장이나 아니면 그 다음 날 또 눌리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에는 좀 주의를 좀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네.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대장주 위주로 트레이딩 하실 것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래 처음 주목을 받았던 게 의료 쪽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교육인 거고요. 그 다음은 그럼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부장님? 뭐 AI가 전복할 수 있는 건 많이 있겠죠. 일단 지금은 가장 의료 쪽에 시장은 거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접목이 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가시권에 나타나는 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많이 얘기하는 게 뭐 법률 쪽도 좀 AI로 접목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의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학술 쪽에서도 뭐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AI 도움을 좀 받는 것도 있고 또
방송 같은 것도 하다 보면은 뭐 작가님들이라든가 이제 방송 제작할 때 네.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또 원고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하차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AI가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전문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쨌든 지금은 시장은 만약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의료 쪽으로 좀 많이 집중된 것 같고요. 실제 종목들도 그런 종목들이 주가 상승이 크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그쪽 의료 쪽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쪽을 그래도 아직은 좀 주목해 볼 때라 말씀을 주셨고 정부가 이렇게 첨단 산업 A, B, C, D에 주목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증시에서는 A, B, C를 주목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AI, 바이오까지는 똑같고 C가 이제 사이버 보안이 아니고 차이납니다. 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님?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차 전지 반도체 키플레이어만 올랐다는데 최근에는 지금 어떤 차이나 플레이라든가 뭐 이런 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줄곧 내리막을 걸었던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최근에 끝없이 추락했던 업종들 소외주의 반란 이 모멘텀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날아오를 건데 지금 뭐 상당히 중요한 이슈 같아요. 네. 어떤 미국의 상부장관의 중국에 대한 방문 이런 점 모멘텀과 함께 과연 차이나가 결과적으로 미국에 뭐 백기를 든 거냐 네. 이 시점에서 과연 상무부 장관이 간 이유가 뭘까 상당히 중요한 시간만 크거든요. 네. 뭐 차이나는 끝냈다 디스플레이다. 근데 최근에 뭐 인지세를 내린다. 그다음에 뭐 대주주 주식을 못 팔게 하더라고요.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그런 부양책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네. 이런 부양책, 그다음에 경기 부양 기대감 이런 것들이 살아나고 여기에 이제 관광객들 최근에 오고 있는데 여기에 맞물리게 되면 어쩌면 이제 9월 달에 저희 어떤 중추들도 있는데 한 달 동안은 어느 정도 이런 관련주들, 차이나 플레이들 그동안 상당히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는 계속은 힘들어 보이더라도 네. 어떤 바닥권에서 탈피 어느 정도 반등 사이클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국 산업 안 돼, 차이나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이따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AI부터 하나씩 ABC니까 AI부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간 우리가 이제 AI 하면 주로 엔비디아만 주목을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은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상한가를 간 거는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마음 AI라는 기업이었는데 여기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 엔지니어링의 B2B 실무자들이 이 마음 AI에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략적 투자가 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이 이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삼성그룹이라든가 뭐 SK, 뭐 현대차그룹 미래된 성장 동력을 AI로 갖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지금까지는 어떤 챗GPT가 AI를 만들면서 과연 수익 모델이 특이하게 없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부터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챗GPT가 기업용 생성형 뭐 AI를 만들면서 본격적인 이제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대기업들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한편으로 봐서는 네이버 이후에 삼성도 삼성 SDS를 통해서 자체적인 뭐 기업용 생성형 AI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삼성 입장에서도 과거의 어떤 여력을 통해서 볼 때 과연 AI의 성장성 모델이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방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런 성장형 모델이 규합한다면 M&A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지분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마음 AI를 방문하면서 주가가 크게 출렁거렸는데 네. 지금의 AI는 일부 주가는 횡보를 보이고 오늘 일부의 어떤 의료용 AI죠. 그러니까 뷰노 같은 종목들은 이제 실제 모델을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혈압, 맥박 여러 가지 측정해서 앞으로 뭐 3시간 후에 심장이 정지가 될 건가 아니면은 일주일에 될 건가 이걸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해주면서 많은 병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넘버스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은 상승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음 AI 같은 경우도 일부 그 수익 모델을 들어가게 되면 사용하는데 사용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방문을 해서 어떤 M&A 가능성 이에 따른 본격적인 이제 수익 모델로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뭐 주가 상으로 볼 때 이런 내용들이 오늘 상당히 가능성을 보였다. 그런 점에서 점점점 이제 현실적으로 네. 수익 모델이 나오는 기업들은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한 반년 동안 AI 관련주들이
뭐 이렇게 등락은 있었어도 사실상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뭐 이제는 조금씩 이제 두각을 드러내는 것들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일단은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 SDS하고 좀 연계돼서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엠로. 엠로. 기업 그렇습니다. 일단 뭐 공급망 관리 이슈가 좀 뜨면서 지금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기업이 이 AI 시장을 가지고 AI 산업과 관련해서 자기만의 이 사업 영역을 구축해 나간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좀 발생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르게 좀 시장에서 관심도를 좀 높여가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뭐 정부 정책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최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픈 AI에서 이제 기업용 챗GPT 엔터프라이즈가 쉽게 말씀드려서 챗GPT를 가지고 지금 수익성 모델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오픈AI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수익성 모델을 지금 내보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입용 모델에 대해서 각각의 기업들도 어느 정도 내가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만들어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증시도 그에 맞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시장이 딱 나오면서 성장 초입에는 기대감들이 있었지 사실 별게 없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서부터는 뭐 대구매 연상 능력도 엔비디아를 통해 가지고 갖춰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하드웨어 부분도 갖춰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맞물리면서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잘 맞물리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아마 당분간의 성장성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뭐 AI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어떠한 쪽으로 반개되는 섹터군들이 나올지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는 없겠지만 네. 근데 그 중심에 AI라는 단어 자체는 까먹지 않고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좀 회의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네. 국내 네이버 클로버 X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퍼 클로버 X 예, 네이버에. 하이퍼 클로버 X. 네. 과연 이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하고는 있어요. 과연 이제 해외 쪽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챗GPT의 성능을 과연 네이버 하이퍼 클로버 X가 국내 시장에 정착은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이상의 모멘텀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네이버를 사야 되겠지만 이 네이버 주가가 그날 컨퍼런스 한 날에는 7% 8%대까지 움직였다. 그 다음 날은 또 바로 꺾이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좀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상반기에만 지금 1조 원 썼대잖아요. 네이버에서 그거 개발하는데. 근데 회의적인 말씀을 주셔가지고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거 네. 운영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거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들 종합하고 저도 지금 그냥 떠오른 건데 네. 지금 생각난 건데요. 그 돈의 흐름을 보니까 결국에는 그 많은 기업들이 지금 AI 서비스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뭐 서버 투자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결국에는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서 엔비디아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것이고 엔비디아만 독점을 하니까 그 회사 실적이 뭐 앞으로 매출이 4배 증가하고 주가도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오픈 AI에서 그 챗 GPT 엔터프라이즈 모델 하는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고객사를 더 유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사실 저도 SI 기업에서 기획 업무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떤 거라냐면은 그런 업체들이 이제 제가 많이 기획했던 게 블로그라든가 뭐 카페, 아니면 채팅 뭐 이런 것들 그 커뮤니티 그런 솔루션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그거를 이제 한 기업에다 납품하면 뭐 옥션이라든가 뭐 아모레퍼시피, 삼성 뭐 이런 등등 했거든요. 근데 하나의 그거를 솔루션 가지고 여러 업체에다 계속 적용을 해서 그렇게 돈을 버는 업체들이 이런 삼성 SDI, 뭐 LG CNS, 그 뭐 SK CNC 이런 업체들이 이제 거기 탑 3가 되는 것이고 그 네. 밑에서 또 하청 업체들이 두루두루 다 돈을 같이 하청 받아서 먹고 살거든요. 네. 이제 일단 그런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그 솔루션 회사 그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업체들한테 이 솔루션을 제공해서 거기에 납품 수주 기반으로 그 납품하는 기업들이 일단 일차적으로 서비스 이 산업에서 먼저 돈을 벌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서비스가 구축이 돼서 그게 이제 뭐 B2B든 B2C든 간에 그게 대중화가 돼서 그게 이제 그 이용료를 받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면은 거기서 그 다음에 서비스 업체들이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아서 그럼 투자의 순서가 보면은 그 AI 산업에 있어서는 일단 투자는 엔비디아를 최우선을 하는 게 맞겠고 네. 그리고 아까 뭐 엠노 말씀하셨 것처럼 그런 이제 수주 기반으로서 이제 대기업과 같이 협업해서 수익이 나는 그런 기업들은 2차적으로 보시는 게 낫고요. 기업의 수주를 받는. 네, AI 그리고 기업들. 서비스 쪽은 아직은 그럼 타이밍이 아니라는 건 좀 더 검증이 이제 수익화 모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서비스 쪽에서는 투자 포인트를 잡는 건 빠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 앞서서 우리 대표님이 네이버가 좀 1조 원이나 들였지만
좀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검증이 필요한 거죠. 이제 지금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검색형 AI 서비스인 Q가 이제 발표가 되니까 나오니까 그로 인해서 쇼핑이라든가 예약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로 서비스가 연동되는 것들 통해서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증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지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서비스가 하이퍼 클로버 X를 통해서 클로버 X 그 Q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바닥을 잡고 올라왔지만은 이제부터 수치로 증명을 해줘야죠. 예. 지금 여기 말고도 그러니까 네이버 말고도 삼성, SDS, SK, KT 몇몇 곳에서 굉장히 강한 생성형 AI가 이제 개발이 된 상태긴 해요. LG도 그렇고 이 중에서 최후의 승자 국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승자라면 어디를 꼽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챗GPT가 이번에 생성형 AI 모델이 새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지금 네이버 같이 먼저 챗GPT가 이번에 네이버 하이버 클로버 같이 나왔을 때 투자했던 금액이 뭐 작년에 5억 4천 달러를 넣어가지고 300만 달러밖에 못 건졌다.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번에 만들긴 만들었지만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데 과연 챗GPT가 만들어서 저렇게 투입해가지고 당장은 적자 났는데 과연 수익 모델이 뭐가 앞으로 나올까를 대해서 시장이 우려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대는 충분히 갖되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픈 AI도 생성형 AI가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 기업 같은 경우가 대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면 우리도 수익 모델을 나오게 하는 건 뭘까가 돼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 SDS는 자체적인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수많은 개인들을 기반으로 한 건데 단점은 이제 보안 우려감들 그런 내용들 이런 걸 이제 보완해서 삼성 SD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은 내용은 같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챗 오픈 AI 같은 거를 만들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삼성 SDS는 이제 본격적인 기업 모델에 맞는 걸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좀 수익 모델은 삼성 SDS가 좀 높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형 AI를 만들어서 기업한테도 팔고 예, 예. 뭐 그런 거잖아요. 개인한테도 그렇습니다. 팔고 예, 예. 서비스를. 근데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 물류회사인 거니까 SI 물류회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든 AI가 근데 더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익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삼성 그룹에 주로 쓰겠죠. 그렇죠. SDI 만들어지면 쪽에서 삼성 그룹 내에서 많이 보안을 쓰기 때문에. 목적으로 챗GPT를 쓰지 않고 대신 보안을 목적으로 한 게 목적이 다른 거죠. 완전히 그래서 내부적인 보안 목적으로 한 것 때문에 그 쓰임새가 아예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LG CNS라든가 이제 SK CNC 이런 쪽도 만드는 목적이 다 달라서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특히 이제 삼성은 굉장히 보안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실제로 애플도 그렇고 그 삼성도 챗GPT에다가 넣었는데 그 회사 기밀 유출됐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게 이제 우선이라서 그런 수익성보다도 그런 보안 문제를 더 중요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 SDS의 AI도 유망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시대 흐름으로 가는 쪽으로 보자라고 되면 유망한 건데 네. 과연 이 SDS에 어느 정도의 기업 가치를 부과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계를 상대로 그다음에 일반 유저들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산정 가치를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하는 상황들인데 개인적으로 말씀 좀 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어찌됐든 네이버가 챗GPT 생성형 AI라는 거는 다양한 정보들을 검색자에게 검색 결과를 알려주는 거고 네. 앞으로 나올 만한 정보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서술형이 됐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는 건데 지금 네이버 검색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용자 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네이버 하이퍼 클로벌 X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수익 모델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서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거를 매 분기마다 만들어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플하게 들어가는 게 핵심 키워드거든요. 검색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구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네이버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딱 검색창 하나 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최근에 젊은 분들 보시면 우리 네이버 검색하자 안 하잖아요. 자, 구글링 하자라는 걸로 거의 통용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네이버가 이제 챗GPT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심플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되면 이게 시간이 촉박하게 쫓기다 보면은 네이버 쪽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상한
서비스를 계속 붙여가면서 아마 수익 모델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이 수익 모델이 단기간에 내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보완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인 게임으로 놓고 봤었을 때 과연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주마의 알파고인 최 대표님께서 AI 서비스 분야에 대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주셨고요. 자, 다음은 바이오, B 한번 살펴보죠. 바이오. 요즘 바이오에서는 이 종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삼천당 제약, 캐나다의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죠. 이거 공급한다. 이 이슈 때문에 굉장히 강세 보이는 것 같은데 며칠째 강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갈 만한 이슈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 달 전부터 이제 그 황반변성 치료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저희 어머님도 이 황반변성 때문에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주사를 맞으시는데 일단 뭐 캐나다에다가 대규모 수출을 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도 또 수출했다. 특히 유럽의 15개국,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쪽인데 한편으로 봐서는 뭐 그동안에 이제 말로만 했던 점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 과거에 어떤 5년 전에 한미약품 라이센싱 하우스를 기대해 보면 그래서 이런 스토리 전개를 상당히 기대가 모으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매출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캐나다의 아포맥스라고 하더라고요. 아포렉스 이 회사에다가 납품을 했고 두 번째 이제 유럽 쪽에다가 납품을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삼천단 제약이 약을 가지고 유럽 쪽 회사가 이제 팔아주는 대가로 50%를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그 회사가 뭐 어떤 회사인지는 공급하지 말라 그래서 공급 안 했다 그러는데 결국 이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팔릴 거거든요. 상당히 빅파마와 계약을 했었고 유럽의 가장 중요한 15개 업체에다가 계속 팔리게 되면 내년도에 어쩌면 뭐 현재 예상되는 거는 약 2천억 이상 영업이 기대가 된다. 왜냐하면 계속 팔릴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약들을 갖다가 캐나다 그것도 캐나다의 어떤 그 정부가 보건부에서 허가 승인을 해줬다. 북미에 진출하는 거고요. 또 유럽 15개국에 진출했다는 거고 상당히 의미가 크다는 거를 주가가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미국까지 가세한다면 상당히 클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주사제를 먹는 약으로 바꾸는 기술을 에스패스라 그러는데 자 이런 부분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올랐는데 네. 사실은 이 주식이 몇 달 전부터 이런 내용들이 비밀적으로 나왔는데 주가가 3개월 동안 계속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뭐 안 나오나 보다 재료가 실망해서 다 파는 순간 주가가 뜨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편으로 봐서는 기대가 크고요. 어떤 우리나라가 바이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경쟁력이 앞서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이런 기업 말고도 또 일부 유한행위도 있고요. 그래서 빅파마에다가 대형 기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하반기부터 나올 수도 있다. 그동안에 주가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중에서 또한 축을 담당하는 이런 바이오 업계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삼천대 제약뿐만 아니고 이런 빅파마 그룹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좀 좋은 이슈가 있는 기업은 뭐 타이밍의 문제지 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가긴 가는 모양이에요. 네. 그 외에도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합병에다가 자사주 매입 이슈까지 또 더해지면서 오늘도 뭐 강세를 보이는 느낌이 있던데 자사주 매입이 올해만 벌써 5번째라면서요? 셀트리온이 5번째고 이제 헬스케어가 4번째로 나선 거고요. 네. 셀트리온 대략 2천억 정도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30억 정도니까 뭐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제 이로 인해서 주가 하방은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고요. 그 소각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은 뭐 소각한 사례는 없으니까 그냥 갈 것 같고 이게 이제 대략 여지껏 이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자사주를 한 금액이 대략 4천억 합산 4천 정도 됐는데 이번에 셀트리온이 꽤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올라온 것들은 뭐 의미는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29일부터 오늘부터죠 11월 28일까지 하는데 비교 좀 빨리 땡겨서 좀 매입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매일 이제 자사주 신청되는 거 매일 체크하시면은 오늘 몇 주 신청된지 나옵니다. 그거 신청하시면서 요거 신청 다 끝날 때까지는 주가 하방을 잡는 이슈니까 그거 때까지는 좀 가져가 보시겠고. 근데 그 소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메인만 하고? 네, 소각한 기억이 없습니다. 일단. 근데 메인만 하고 소각 안 해도 그게 호재가 되긴 하는 건가 봐요? 일단 자사주 매입하면은 이제 어쨌든 하방을 받쳐서 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할 때 주가가 꽤 올랐습니다. 바닥에서부터 그렇고 그래서 주가를 저쯤 잡는 이슈는 됩니다. 최근에 작년과 올해 연초에도 자사주 매입한다는 뭐 중소형 종목들도 네. 다 주가 저점 잡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 자체가 뭐 수급이 이슈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다 공매도 치지는 쉽진 않아서 하방이 이슈가 되겠고, 다만 이제 이게 이제 합병 때문에 저거를 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 상황이고, 만약 아셔야 될 거는 일단은 저로 인해서 주가를 하방을 갖고 합병까지는 주가가 더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미국의 이제 암젠에 비해서는 여전히 암젠이 포워드 PR이 이제 16배 정도 하면 될 건데요. 네. 셀트리온이 지금 4배 뭐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비싸니까 만약에 투자 관점에서는 한 바이오시밀러 기업을 볼 때는 차라리 미국 암젠을 보시는 게 나을 건데, 다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물려 계신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할 때 비중을 좀 줄일 쪽이 어떨까 싶고, 합병을 바라보시는 쪽에서는 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일단 두 회사의 합산 매출은 줄어든다,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재고평가 이익도 다시 좀 다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다시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합산 이후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쏙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합병하는 행위 자체가 사업 내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어쨌든 그게 이제 합산 매출은 분명히 줄 수밖에 없고, 이후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추가 합병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합병 이슈 끝나지 않긴 하지만은 네. 저는 저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예전에도 그 합병 이슈로 주가를 많이 땡긴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약간 낡은 재료를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어쨌든 지금 자사주 매입하고 합병 이슈로 인해서 주가를 하방 받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렸다 좀 올라가는 걸 이용해서 저는 다른 쪽으로 좀 포트 교체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AI가 접목된 바이오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앞서서 이제 뭐 뷰노 뭐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AI를 요즘에 뭐 진단에만 쓰는 게 아니라 예. 신약 개발에도 AI가 쓰인다. 예. 파로스 아이 바이오 뭐 여기도 좀 이름 거론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AI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가 지금 확장이 좀 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AI 관련 밸류 체인 안에서 가장 좀 확정적으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통적인 전통적인 의료 관련해가지고 지금 별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 네. 신약에 대한 모멘텀들도 뭐 특정 뭐 당뇨라든지 비만들 제외시키고 나서는 그렇게 유한양행 떨어지는 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의학 쪽에서도 지금 AI의 바람이 상당히 조금 거세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리고 그 업종 자체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상 분석, 의료 영상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 신약과 관련된 신약을 검증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네. 의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신약 개발을 했을 때 장기간 동안 이어져 왔던 데이터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AI가 딱 접목이 돼버리게 되면 그 기간 자체가 딱 단축이 돼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엄청난 신기술이 드디어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아마 우리 방송 전에 뭐 몇몇 종목들도 저도 이제 기동량으로 좀 주워 들었는데 네. 뭐 루닛이나 뷰노 같은 경우 지금 연초 대비해서 루닛 같은 경우는 465% 상승을 했고요. 뷰노 같은 경우는 400%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별다른 재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루닛이나 뷰노 같은 경우는 지금 뷰노 같은 20%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성장성에 대해서도 목마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상반기에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성장성들이 시장을 좀 이끌었다고 하게 되면 성장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이 움직여야 된다고 하게 되면 의료에 관련 종목군들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마 이 시간에도 아마 관련 종목군들 찾으시는 정신 없으실 거예요. 오늘 네. 뷰노 보시거나 루닛 보시거나 앞서 말씀하셨던 신테카 바이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놓고 보셨을 때 과연 제2의 의료 AI에 네. 관련 종목군들이 과연 어떨 것일까?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공부를 좀 깊이 좀 하고 싶은 종목이고 관련 종목군들 좀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시청자 웅이맘님이 요즘 의료 AI 잘 나가는데 루닛 봐달라고 그러시는데, 루닛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좀 한번 보겠습니다. 루닛 좀 가격이 유망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가격대가 밸류에이션이 좀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쪽은 어쨌든 지금은 회사가 이익이 난다기보다 성장 밸류를 받는 것이고요. 회사에서 이제 2030년까지 영업이 뭐 3조를 불렀는데 그게 네. 이제
뭐 당장 그걸 믿기보다 이제 상징적인 거고 그리고 회사 내용을 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런 진단서만 한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사업을 많이 벌렸고 심지어 이제 그 AI 플랫폼을 통해서 그 신약 물질까지도 개발할 정도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유무상 증자를 이제 했는데 네. 오히려 그날 유무상 증자 발표한 날 시간에는 빠졌지만은 시가 개파락하고 나 그걸 그냥 바로 올렸거든요. 굉장히 센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루닛이랑 뷰노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자리에서 급등을 했고, 네. 예, 그 뷰노는 이제 시가총액 5천억대, 루닛은 이제 2조 1천억인데, 증권사에서 2027년도 실적을 땡겨서 목표가 20만 원을 제한한 게 있어가지고, 그 일단 20만 원 벽을 좀 뚫어야 됩니다. 가려면은 네. 거기가 생각보다 좀 단단해요. 그래서 이제 그 2027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딱 상단을 20만 원으로 제한한 상태라서 일단 거기까지 갔다가 그리고 저는 그 이상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좀 회사의 어떤 보였던 그런 비전 같은 경우에는 네. 꿈이 되게 크더라고요, 회사가. 그래서 이건 좀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 볼 수 있겠고, 뷰노 같은 경우 시가총액은 뭐 1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막 5천억대 있다 보니까 그냥 막 좀 친 것도 있고, 네. 루닛은 시가총액이 2조가 넘다 보니까 좀 무거운 측면이 있으나 그래도 유상증자, 무상증자 다 받기를 일단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루닛이니까 뷰노입니까? 지금 저는 루닛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루닛을 더 좋게 보세요.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루닛입니까? 뷰노입니까? 그러니까 내용 차이가 이제 루닛은 암 진단.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환자의 암 진단을 예측하는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뷰노 같은 경우는 뭐 혈압 여러 가지 이제 심정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기능은 좀 틀리지만 아무래도 루닛 쪽이 암 진단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병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시청자분께서 이제 비싼 회사냐 이런 논리가 지금 병원으로 계속 소문나서 느는 거거든요, 이 기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측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루닛도 그렇고 뷰노도 그렇고 병원에서 어떤 A라는 병원이 써보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뷰노는 뭐 실제적으로 심정지 환자를 미리 발생을 알므로 인해서 환자 어떤 사망수를 줄였다. 루닛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암 진단 내용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국내 병원에서 계속 소문나서 늘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을 시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 멀티표를 줄 거냐. 현재로 봐서는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주가를 잘 봐야 되겠지만 뭐 유무상증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때 볼 때는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확장을 하게 되고 좀 전에 뭐 해외로까지 가게 된다면까지 계산하면 주가는 뭐 다시 한번 튀어오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루닛을 좀 더 긍정적으로 봐주셨다는 게 뭐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C 차이나입니다. 일단 가장 최근의 호재는 미중 갈등이 봉합 국면이다라는 거거든요. 양국 고위급 회의에서 예, 무역 투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겠다. 예. 그리고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이런 이슈가 있어요. 이 이슈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이전에 중국 차이나 쪽을 좀 보시려면 8월 달에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8월 달에 중국의 정책이 세 가지가 변한 게 있어요. 8월 15일서부터 MLF 금리가 0.15% 인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LPR 금리가 0.1%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지세가 27일, 28일서부터 이제 절반 이하로 인하가 좀 생각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정책 변화가 이루어졌던 달이 8월 달이 아니고서 어느 달인가라고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진행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방점을 좀 찍었던 부분들은 역실히 미국과 중국의 실무진들끼리 만나가지고 뭔가 좋은 내용들, 그러니까 뭔가 화해의 모드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첫 단추를 좀 잘 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화려하게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나,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9월 달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좋을 수 있을 거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주가 하락이 좀 나왔던 이유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잘못이냐?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기 관련이냐? 아니거든요. 미국도 안 좋고 중국도 안 좋으니까 중간에 사이즈에 껴져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빠졌던 상황인데 네. 과연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기대감들이 화려하게 좀 나와주고 이러한 부분들을 카드를 미국이 또 받아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반등을 치고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이러한 변화 흐름들, 미국의 이러한 변화 흐름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러한 흐름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눌렸던 종목군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도 움직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쁜 방법은 아니다. 시장 네. 분석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화해 무드가 우리 시장에는 일단 뭐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첨단 AI 반도체 이런 수출 규제는 못 풀어 여전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중국의 나머지는 풀어줄게 이런 뉘앙스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중국이 미국의 그 마이크론 그 관련된 반도체는 이제 이용을 하지 마라라고 중국 안에선 지금 통용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게 다시 풀릴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반도체 기업한테는 호재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호재죠. 왜냐면은 미국 마이크론을 막으니까 우리도 못 팔게 막은 거니까, 마이크론 풀어주면 우리도 풀어줄 수 있으니까 그건 오히려 호재인 거고요. 그리고 그러게. 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려면 일단 중국 시장이 열려고 거기가 성장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요거는 이런 수수는 이제 그 실무진끼리 접촉한 이 수수는 이건 사실 예상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전에는 미국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경기가 이제 침체로 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등 통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제 그 금리가 인상 사이클을 갔는데, 금리 인하 사이클 갈 때 침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높은 금리가 정상화되는 거 과정이고요. 네. 그러면 경기가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도는 회복 국면으로 갈 것이고, 그 회복 국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중 간의 화해 모드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그 IRA법을 통해서 뭐 배터리라든가 또 이제 칩스법을 통해서 반도체 쪽을 견제를 하겠지만, 핵심 그런 첨단 기술 쪽 제한을 하겠지만은 그 외적인 것들은 협업적인 걸 풀어서 좀 화해 무드를 갈 것이고요. 실제 이제 중국이 미국의 이제 뭐 보잉 뭐 그런 항공기를 구매하는 것도 그런 일환이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잠깐 망각을 했던 것들이 그 중국이 그 단체 관계 푸는 게, 저는 이제 코로나 때 멈췄다는 걸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드 이전에 이미 그 단체 관계 한 6년간 안 하다가 멈춰있다고 6년 반 만에 푼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안 풀 수가 없는 게, 어쨌든 경기를 회복으로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지금 무엇이든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시초가 된 게 바로 이제 첫 단추가 단체 관계부터 푼 게 아닌가라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접촉들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중 간의 화해 무드가 본격화가 돼서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가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특히 이제 그 미국의 보조금이라든가 유럽의 보조금들 가장 많이 투입되는 시점들이 보면은 2025년도부터가 굉장히 본격화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 세계가 2025년도에는 그 성장의 국면으로 가서 그때 주가 많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러한 어떤 밑그림을 깔고 그리고 있는 단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중 간에 이제 그동안 교역이 좀 막히면서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에서 멕시코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만약에 미국이 중국의 전자제품들을 또 많이 사주고 이러면 우리 레거시 반도체들도 많이 팔려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져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 근데 미중 갈등이 좀 봉합되는 국면으로 간다라고 하는데도 오늘 보니까 리오프닝 주들은 뭐 약간 썩 잘 가는 느낌이 아니던데요. 전반적으로 하락하던데, 뭐 화장품, 뭐 카지노, 면세점 할 것 없이요.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이외에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썩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성장 스토리가 사실상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고요. 이 내용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네. 저는 이번에 미국의 상무장관의 어떤 중국 방문이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시장이 꼬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경기의 펀더멘탈을 보면서 금리를 내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금리를 올리자인데, 이런 금리 올리자가 과연 중국 죽이기일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상무장관 방문 스토리는 한편으로 미국 쪽에 봐서는 거의 뭐 중국이 지금 최근에 디플레이션 여러 가지 소비를 만들고 싶어도 힘든다는 점들인데, 결국 어느 정도 중국이 이제 사실상 힘들어져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코너로 너무 몰면 중국이 국채를 미국채를 다 판다? 그러면 또 시장에 대한 그 미국에 대한 달러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달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해결이 잘 된다면 어쩌면 시장은 다시 올라갈까요?에 대한 질문이 다시 올라갈까요? 보여주고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당장 방문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론 규제를 풀고 네.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뭐 이런 스토리가 잘 전개가 된다면 주가도 올라갈 것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뭐 스톱할 것이고 그러면서 성장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창환 부장님 나오셨으니까 네. 최근에 뭐 2차 전지에서 좀 주목할 만한 소식이 주목하고 계신 게 뭐가 있는지 한 1분만 짧게 좀 듣죠. 예. 뭐 중국 LFP 배터리 뭐 얘기 나오는데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시애틀에서 만드는 이런 LFP 배터리 얘기들이 검증이 안 된 내용들이 많고 시애틀이 주장하는 스펙 한 장,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NCM 그 3원계 배터리랑 LFP 배터리 간에는 그 경쟁 관계가 좀 쉽지 않은 게 그 성능 차이가 완전히 났거든요. 그게 이제 아무리 성능을 개선을 해도 그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 분명히 있고 아예 다르고요. 그리고 시애틀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NCM 자체가 그게 주력입니다. 이제 유럽의 수출 물량도 11% 정도가 LFP고 네. NCM 그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나왔던 그 뭐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 많이 장착을 한다 얘기 나오는데 공통적인 거는 3원계 배터리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주로 하는 것이고. 물량이 없어서 그런 그렇죠. 거다. 예, 그 미국과 이제 그 유럽은 배터리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철저히 외면받던 그런 전기차가 이제 테슬라 쪽에서 미국의 이제 3원계 배터리는 다 미국 쪽에 판매를 하고 그걸 중국에서 외면받던 걸 국내에 들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경우가 BYD 거 같은 경우가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원가율이 한 90%에 달하기 때문에 비싸서 못 쓴 겁니다. 네.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싼 거 쓰는데 지금 브랜딩으로 해가지고 어떤 팔아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도 대부분 3원계 배터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 뭐 쌍용 그 KG 모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국의 매출 비율이 많은 업체들이 어쨌든 그 중국에 판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네. LFP는 LFP, NCM은 NCM입니다. 그리고 또 뉴스에 나온 게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그 M3P 같은 경우가 밀도가 뭐 킬로당 230와트시라고 되어 있는데 3원계가 250으로 되어 있지만은 NCM가 305거든요. 그래서 M3P 같은 경우도 3원계 배터리에 대해서 밀도가 75%밖에 안 되는데 네. 지금 250은 3년 전 얘기거든요. 3년 전 얘기를 그대로 지금 언론상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잘못됐고요. 이거 뭐 LFP는 그게 3원계 배터리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와 중국의 배터리 비교를 한번 다음 주에 한번 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정철진, 이성웅 그리고 이상엽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